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종가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23% 내린 2,748.56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0.03% 거의 종가가 전일과는 비슷합니다. 903.98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오전장에 특히 저점을 낮추면서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한 2,738선까지 밀려났어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가 받쳐주면서 그래도 낙폭을 줄일 수 있었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오늘 대장주들의 경우에는 살짝 쉬어가는 어제의 피로감을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의 매수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죠. 오늘 장에서도 현물 시장에 6천억 원 가까운 매수를 보여줬고요. 그와 달리 개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 5천억 원 가까운 매도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지금 외국인이 받쳐주느냐 아니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우리 국내 증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는 좀 한정적이긴 한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매력이 크다 보니 국내 주식 유입이 많죠. 여기 더불어서 차은우라고 불리는 자동차, 은행 그리고 우주항공 쪽으로의 러브콜 나옵니다. 밸류업 기업들도 사들이면서 전일장에 거의 모든 섹터들이 다 올랐죠. 어제는 좀 유의미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었습니다. 둘 다 쌍끌이 매수를 보여줬는데 특히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1조 8천억 원이 넘는 정말 쓸어 담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수를 펼쳤고요. 기관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반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도 기회로 본 개인 투자자들은 발을 과감하게 빼는 모습이죠. 어제 하루만 해도 거의 3조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털어냈습니다.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무엇을 살까 보시면 어제장의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들였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이 이전에는 한 52에서 53%였는데요. 다시 54%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고요. 국내 시장 안에서도 운송장비, 전기전자, 그리고 유통, 금융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아와 네이버, 엔캠, LG화학, 에코앤드림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도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재기 본부장님, 예. 어제 되게 많이 사들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좀 쉬는 듯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순매수로 끝이 났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FOMC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FOMC 관련돼서 금리 인하 시기라든지 점도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QT라고 하죠.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 긴축의 속도를 늦춘다라는 것은 시장에 그래도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적인 면에서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매력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장중에 갑자기 확률이 상방으로 좀 튀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걱정이 됐는데 그 와중에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좀 환율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순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이 좀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부터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해 기준으로 2%가 좀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1.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외국인들이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을 이탈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이유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만약에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니면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환율이 오늘 살짝 걸렸는데 그마저도 이겨내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코스피 시장 전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26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희 대표님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쇼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면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굴지
굵직한 종목들 위주로 쓸어 담고 있거든요. 예. 코스피 3,000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건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일까요? 그렇죠. 지금 뭐 기관은 힘이 없고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외국인들이 사줘야 올라가는 장인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는 거죠. 정확히 보면 그다음에 일부 현대차 정도 사는 건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 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수가 뭐 2,800 넘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삼성전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고 앞으로 HBM 시장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 진입을 하느냐 여부, 그다음에 뭐 젠스랑께서 젠스랑 씨가 뭐 어프로브드 써가지고 지금 뭐 또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뭐 승인이 되겠죠. 뭐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치고 나갈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인텔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를 오히려 인텔에게 뺏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삼성전자로서는 악재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얼마나 삼성전자 그 몫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기업들 많죠. 밑에 딸려 있는 식구들 많은데. 같이 가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이닉스 잘하고 있는데 계속 또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관보다 외국인의 힘이 좋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여러분들이 필히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오늘장 하락한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시면요.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바로 전일장에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컸던 종목입니다. 캐시텍 전일 10%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5% 넘는 하락에 41,650원 장을 마쳤고요. 한솔케미칼은 어제까지 이틀 동안 한 15%가량의 주가 급등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 내림세. 동진세미캠 주주분들은 정말 힘든 종목이다 싶을 거예요. 어제는 16%의 폭등장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6.78% 상승폭의 일부분 반납하면서 44,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시 말해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반대체 주들이 오늘 장은 좀 내렸고 반면에 어제 그렇게 시장이 환호하고 있을 때 반응하지 못했던 LNF, 토니모리, 슈박스는 오늘장 오히려 상승 특징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LNF도 어제 보합으로 마감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5.44% 오른 186,100원. 그리고 에이스테크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오르긴 했지만 최근 시장에서 전혀 각광받지 못했던 6G, 5G 통신 장비주 안에서 올랐다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도 8% 넘는 상승 보여줬죠. 이주기 본부장님, 지금 보면은 어제 올랐던 종목 오늘 떨어지고 어제 떨어졌던 종목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순환매 장세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무언가 한 섹터를 끝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시장의 힘이 부족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힘이 부족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종목의 쏠림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못 올라가고 소외됐었던 섹터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많이 밀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 어제 많이 올라왔다고 오늘 많이 밀린 종목군들을 보면 반도체 소재단이나 전공정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어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HBM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는데 제 생각엔 HBM과 이 전공정 소재단들이 계속해서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 시장에서 받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 경우에는 지금 또 키 맞추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굳이 꼽아보자면 주가의 흐름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었던 HBM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전 소재와 전공정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에서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디램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디램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었던 소재나 부품들, 공장이 돌아가면 소재와 부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이 좀 컸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전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힘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 부정적으로 볼만한 건 아니다. 그 안에서 고르게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고 오늘 하락한 반도체여도 여러분들은 전공정 소재단 위주로 또 그리고 장비주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HLB 그룹주도 약세가 보였습니다. 다행히 HLB는 밑꼬리를 달고 거의 하락을 만회했고요. HLB 생명과학 오늘 9%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이 종목도 그래도 시가보다는 올랐습니다. 5.99% 상승한 19,930원의 종가 형성했죠. 유상증자 이야기가 발목을 잡은 HLB 그룹주인데요. 이건희 대표님, 네. HLB에 뭔가 매도라던가 도피 신호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입니까? 그냥 유상증자 자꾸 하니까 이제 짜증나서 파시는 거죠, 이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유상증자를 자신 있게 하는 거는 그만큼 HLB 그룹은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뭐 신약 허가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 관련돼서 리보세라닙이 이제 병용으로 1차 치료제를 받을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거의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미 그걸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HLB고 나머지 이제 뭐 그거에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오늘 유상증자한다고 많이 빠진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다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하는 생명과학만 지금 조금 더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는 보유자분들만 좀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벤트 종료가 될 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 허가가 나면 그때가 아마 단기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어떻게 팔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그때까지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끌고 가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가서 또 얼마나 수익을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다. 그럼 신규 매수는 아주 급락이 나오거나 이렇게 뭐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으로 생각하시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잘 이제 뭐 이 일정대로 스케줄이 잘 진행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HLB 그룹주가 하락하는 반면에 상승한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예전에는요,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면 바이오 전체 투심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각계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내에 소스가 많아서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알테오제는 3.66% 상승한 20만 4천 원의 장을 마쳤고 AI 그리고 엔비디아 키워드가 붙은 파로스 아이바이오 오늘 20% 폭등해 18,9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이건희 대표님 HLB 그룹주 신규 매수의 기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제약바이오로 시선을 돌리는 건 신규 매수는 가능한가요? 뭐 가능한 기업들 많죠. 네. 많은데 지금 생각보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라이센스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주목받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던 뭐 펩트론 관련돼서 펩트론도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제 이중항체 전문 기업인데 ADC까지 하죠. 이 회사들도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한양의 오스코텍 렉나자 관련돼서 이것도 지금 HLB와 마찬가지로 이제 허가만 나오게 되면 HLB는 이제 본인의 물질이고 여기는 이제 기술 수출한 거죠. 이제 이미 수출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사실은 또 한 번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될 거고 알테오전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여기 매경의 엄문영 애널이 나와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전히 알테오젠도 뭐 앞으로 현금 흐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근본 있고 오랫동안 잘 해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뭐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DC 관련돼서는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몇 개 안 되죠. 지금 제가 읊어드린 게 해봐야 뭐 대여섯 개 될 텐데 그 종목들 중심으로만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꾸준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시선 보여보겠습니다. 넥스트 정면 돌파, 과연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의 정면 돌파가 가능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가 공략주 시간인데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의 시초가 공략주가 궁금합니다. 반도체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통신 장비 쪽으로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통신 장비 하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어제부터 KMW라는 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5G 장비라든지 6G 장비 주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가장 잘 나왔고 그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었던 기업이 저는 이 솔리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매출이 괜찮았고 올해도 좋을 텐데 지금 이 통신 장비 주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대였지만 이번에야말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엮어본다면 인프라 쪽으로도 엮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미래 성장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통신 기반이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처럼 통신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테마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략해 보셨을 때 그래도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7,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살짝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를 선택하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7,300원,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타이트하게 잡아주셨고요.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의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입니다. 반도체인가요? 아니고요. 두 분 다 없네요. 예. 반도체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뭐 ABL 바이오를 갖고 나왔고요. ABL 바이오 지금 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는데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물론 4월 5일 날 미국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회사의 이제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부각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랩바디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약물의 특징을 좀 안 좋았던 부작용들을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글랩바디 T라는 게 또 있고 내용이 조금 자세해서 이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고령화가 돼가면서 주요 국가들이 관련돼서 이제 치매 관련된 이제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BBB 셔틀 플랫폼 글랩바디 B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슈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보다 이쪽이 ABL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 훨씬 더 효능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BL 바이오 이제 한번 급등한 이후에 3만 원 뚫고 지금 최근에 좀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보실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회사 기술력은 좋은데 계속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했던 회사입니다. 박스권으로 월봉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 그닥 그렇게 확 올라간 적이 없죠. 근데 이제 한번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33,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가다 말다 했던 ABL 바이오인데요. 이번에는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33,000원, 손절가 22,000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한 주를 정리해봤어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